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콤서트의 첫 번째 강연자로 서게 된 저는 장성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곧 결혼 10년 차를 앞에 둔 아내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런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부부, 그리고 또 워킹맘, 워킹데디들,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력을 내려놓았지만 뭔가 가슴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 10년마다 계약하기라는 책을 지난 5월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기업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인들은 그렇게 좀 의아해하게 물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결혼에 관련된 책을 썼어? 저 역시도 저의 미래의 가치와 또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부, 그리고 결혼 생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분야에 조금 더 열정을 갖고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숫자가 혹시 어떤 수의 의미인지 아실까요? 예, 아마 모르시겠죠? 47,171명이라는 이 수는요, 2010년, 즉 백호랑이띠 아이들이 태어난 출생 수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8살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같이 태어난 친구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백호랑이는요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출산 붐이 일었었고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의 숫자가 깜짝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정말 호랑이답게 우렁차게 3.85kg의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훈남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요. 반 전업주부이자 또 반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내 강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를 했고요. 지금은 지식 근로자로 일하는 1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일을 이렇게 시작하기까지요.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만큼 많이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저 역시도 과거에 했었고 지금 현재도 오늘 이 순간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저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유아교육과를 입학했을 때 당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중 여고로 다녔으면 됐지. 어떻게 대학도 여자만 있는 과를 갈 수가 있냐며 제가 아빠에게 이 과에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5월 달에 처음으로 교생 실습을 나가고요. 거기서 제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돼요. 어떤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콧물을 닦아주고 한번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반 아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이라면 조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어떤 선생님이 와서 어떤 한 명을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신가요? 그 아이 뒤로 한 줄 기차를 쭉 쓰면서 선생님 저도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원래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게 맞는데 순간 저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지? 굉장히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고 안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난생 처음으로 내가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할 건데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처음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학교 취업 특강에서 우연히 열렸던 한 모의 면접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맨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모의 면접을 하라면서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나는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장성민 씨의 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인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질문은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요. 너무나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 대답을 잘 못하고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취직을 준비하지 말고 본인에 대해서 나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때부터 이후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업 강사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제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 인생에 어떤 스탑을 외치고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던 2013년입니다. 그때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순도 100%의 서울 아가씨가, 서울 사람이 난생 처음 지방에 살게 됩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 때문에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말로만 듣던 독박 육아, 독박 가사가 저의 일인 거예요. 24시간 육아하고 그리고 삼시세끼를 해먹는다는 게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SNS를 보게 됐을 때 나랑 똑같이 시작했던 동기 강사들은 해외로도 강의를 나가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만 아이를 키우고 있고 무언가 굉장히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제가 다시 이렇게 1인 강사로서 1인 기업가로서 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첫 번째 어떻게 했었냐면요, 배우자와 흙길과 꽃길을 함께 걷는 연습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연애 10년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혹시 저보다 더 오래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예. 네. 그러시군요. 예. 네.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한 분 빼고 없으시잖아요. 전 연애 10년을 하고 결혼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 결혼식 때 와서 칭찬해 줬어요. 야, 나는 연애 10년 하고 결혼하는 커플 니네 처음 봤어. 이런 얘기를 결혼식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10년 뒤에 이혼율이 가장 낮은 부부는요, 어떤 부부일 것 같으신가요? 연애 결혼한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손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연애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자, 두 번째, 그럼 나는 중매 결혼인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중매 결혼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예, 저는 연애 10년을 하고 결혼했으면 저는 이혼율이 높은 부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매 결혼은요,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하진 않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 그것은요, 본인의 꿈과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의 배우자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결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내분들의 꿈을 아시나요? 혹시 남편들의 꿈을 아시나요? 예. 저는요, 그게 우리 아내들의, 엄마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겠다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요, 그거 왜 해?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냥 지금 하던 일만 계속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보나 좀 책을 쓰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책을 쓴다는 거는 동시에 어떤 거였냐면 저만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알았어, 내가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봐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알았어, 힘내, 잘해봐, 역시 화이팅, 이런 말보다 아이를 봐주겠다라는 그 말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작은 목표를 맛보는 성취감을 연습하는 훈련을 저 역시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라는 이 목표는요,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하죠. 오늘은 아이한테 절대로 화 한 번 내지 않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아이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뭐라고 될까요? 이런 실패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두 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을 할 때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가졌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조금 첫 번째로 했던 과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없는 아침 시간을 남편이 아이들과 보내는 거였어요. 보낸다는 얘기는 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또 본인은 출근 준비를 하고.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희 남편에게 물었더니 저희 남편이 눈을 가만히 감더니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한번 그 아침을 견뎌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저는요,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됐지만 좀 당해봐라. 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새벽 4시에 남편과 아이를 두고 KTX를 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상상이 되죠. 아, 지금 좀 뭘 하고 있을 거니 상상이 되죠. 그날 남편을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은요, 정말 다크서클이 딱 밑까지 내려오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절대 군대보다 더 어려웠다는 그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렇게 아침 시간을 아이들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게 되더니 남편이 아이들과 저 없이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점점점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간다거나 주말에 강의 준비를 하러 나갈 때 예전에는요, 마음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정말 밥이라도 먹고 있을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TV를 어디 갖다 버리고 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점점점 남편이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연도 보러 갔다 오고요. 아이들 데리고 운동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는 거죠.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남편도 했기 때문에 한번 작은 성취감을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야,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그래야 어른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매일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음반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곡은 어떤 거냐면 윤종신 씨의 존니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이 1위를 하게 된 좀 원인이 중요한데요. 물론 노래가 좋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기는요, 윤종신 씨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냐면 윤종신 씨는 무지선으로서요, 음악이 쉽게 소비되고 또 금방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음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월간 윤종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2010년 5월 달부터 매달 한 달에 한 곡씩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곡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약 8년이 지났고요. 8년 만에 윤종신 씨가 낸 곡의 존니가 영예 1위를 차지했던 겁니다. 저는요, 이게 윤종신 씨가 보여준 축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한번 좀 따라해 보려고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고 났더니요, 칼럼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대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기자 활동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인터뷰해서 그것을 기사로 쓰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겁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볍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개그맨 이정수 씨도 그
덕분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것들을요 진행하고 있고요. 축척의 힘을 믿고 이것이 나중에 저에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네 번째는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숨겨진 가치를 믿으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곳에 이력서를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한 곳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요. 따르릉 장성민 씨 합격하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정규직은 아니고요. 인턴이고요. 인턴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평가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급여는 정규직 기본급의 60%를 줍니다. 만약에 강의 평가 후에 꼴등이 되면 바로 퇴사입니다. 라는 전화를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어떤 한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분들 혹은 본인이라면 이 회사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보내시겠습니까? 예, 가야 되죠. 저 부모 세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죠. 근데 제가요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대학에 있는 저의 요즘 친구들은요 안 가요가 더 많습니다. 저는요 이때 다른 선택이 없었고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꼴등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근데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꼴등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곳에 갔고요. 이 회사는요 저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이 됩니다. 6개월 동안 굉장히 불어난 인턴 강사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6개월 동안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기업교육 강사 양성 과정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3년 반 뒤 이 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대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하게 되고요. 교육 콘텐츠라든가 해외 능력의 강의에 대한 영역을 넓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6개월 동안 어쩌면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1인 지식 근로자로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지 않지만 1인 강사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때 돈을 보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급여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정규직의 60%가 아니라 정규직 기본급의 60%였던 거죠. 그리고요 회사 건물이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옆에 쓰러져가는 건물 2층에 저희 인턴들을 모아놓고 회사가 이게 사육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사육을 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시강하고 매일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강사로서 성장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진짜 운이 좋으셨네요.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저가 기회가 좋고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저도 압니다만 저도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진짜 운 좋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기회라는 거는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했었고 앞으로도 저도 꾸준히 해나갈 이 네 가지의 방법을 함께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이루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요. 어떠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가정을 만족스럽게 바꿔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와 똑같은 형편, 저와 똑같은 환경에서 아내 엄마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저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